근데 난 내게 더 맛있다 솔직히. 중년도 여러분, 아부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여기 태평소국밥 대전 많이들 요청하셨잖아요. 다녀왔습니다. 고기 양이 정말로 그램수까지 다 재봤거든요. 엄청 많더라고요. 여러분의 요리가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 핫짬뽕, 여기 우두갈비 둘 다 제가 목숨 걸고 제가 직접 하는 거니까 가맹 문의하시고 직접 미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소자본 작업 안 돼요. 요거는 돈을 얼마를 갖고 있어도 제가 맞춰갖고 해드릴게요. 둘 다 최고의 상품성을 가진 아이템입니다. 갑니다. 재료 소개를 먼저 아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 전에 뻥 아니고 진짜로 다녀왔습니다. 아유, 결국은 왔습니다. 웬만하면 찍어드리려고 하죠. 태평소국밥. 대신 제가 포장을 해서 가겠습니다. 똑같이 하려면 그래야지. 가서 포장을 해가지고 왔습니다. 포장했는데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요걸 까서 중량을 달아보겠습니다. 고기는 제가 느낄 때는 로스는 이런 거는 40%는 잡아줘야 돼요. 로스 고기 말고 다른 파하고 무하고 굉장히 작고요. 백지창처럼 썰어서 아주 얇게 써는 거, 그게 포인트네요. 여기 무가 파하고 무예요. 그냥 파하고 무. 그리고 홀에서 먹으면 8,500원에 가성비가 죽이는 거잖아요. 고기를 그냥 대충 들어만 봐도 느낌이 오는데 무게가 상당해요. 111g이거든요 111g이라는 거는 삶기 전에 고기의 무게가 최소 160은 넘었을 거예요. 이걸 찢어갖고 손질까지 했으니까 생고기 했을 때 160을 준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삼겹살 1인분에 180g 뭐 이 정도인데 생각해보시면 어떤 느낌인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안 먹어봐도 이거는 상당한 해자다. 이건 정말 많다 고기는. 고기는요 장조림처럼 다 찢어놨어요. 육개장처럼 얇게 찢은 건 아닌데 그냥 다 찢어져 있는 고기다. 이거는 뭐 90% 이상의 확률로 양지다. 그리고 이렇게 덜 찢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덜 찢어 있다고 더 맛있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퍽퍽해. 100% 퍽퍽한 고기가 맞아요. 양지는 원래 그런 거니까. 다른 부위에 고기가 들어가 있는지 보자면 이거는 농태기 고기인데 이거는 그냥 봐서는 잘 모르겠는데 약간 쫀득쫀득할 것 같은 게 사태 쪽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자, 국물입니다. 국물은 색깔이 그냥 기본적인 색깔. 그냥 색깔만 보면은 사실은 알 수가 없는 게 간장 안 넣어도 이런 색깔 나와요. 제가 이따 간을 일부러 마지막에 할게요. 이런 색깔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간장 안 넣어도 이런 색깔 비슷하게 나옵니다. 소금이랑 다시다 넣으면은 이렇게 돼. 양은 1인분에 포장일 경우 반 컵. 500ml 조금 넘네요. 550 정도. 양 많은 거예요. 차가운 상태로 한 입 먹고 이따 끓여가지고 제가 끓인 거랑 비교하면서,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이 만들려면 우리가 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비교하면서 한번 해볼게요. 묵국이에요. 여러분들 그 다시마 넣고 탕국 있잖아요. 그 소고기 많이 넣는 탕국. 좀 부잣집 탕국. 네, 바로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사용할 고기는 두 가지 종류 사용하겠습니다. 저는 요거는 그냥 갈비살이에요. 지금 저기 양지 말고 다른 것도 있는 것 같아서 그거 찾으려고 하다가 사태 같은 거 여러분들 구하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이상하게 안 팔더라고. 자, 500g입니다. 갈비살 500g 넣고 당연히 양지만 넣으셔도 돼요. 양지는 근데 수입산을 구하는 게 더 어려워요. 뭐 이제 많은 양을 살 거면은. 그런데 저는 그래서 심지어 한우, 요 한우 양지 300g이랑 해가지고 두 가지 넣겠습니다. 요거 넣어줍니다. 통무예요. 통무를 넣어서 끓였을 때도 지저분한 것도 없고 그 무 맛도 좋고 적당한 양을 넣었을 때는 이 국물을 굉장히 배가시키거든요. 600g인데 이거를 2시간을 끓였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내면 200g 정도로 이렇게 나눠서, 통무는 통무인데 이렇게 나눠서 200g씩 세 덩어리를 넣겠습니다. 넣고, 자, 이런 데는 통마늘 같은 거 넣는 것도 좋은데 통마늘의 효과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극적인 마늘의 그 시원한 맛이라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 마늘은 사실은 나중에 넣는 게 좋은데 그냥 좀 나중에 깔끔한 그 음식을 빼고 싶어서 저는 다진 마늘로, 통마늘을 쓰시지 말고 다진 마늘 쓰세요. 둘, 셋, 3테이블스푼 넣어주고 여기다가 뭐 통후추니 뭐 하면서 이제 생강과 그 잡내를 없애주는 어쩌고저쩌고 있잖아요.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넣고 싶으면 넣는데 저는 안 넣어요. 왜? 안 넣고도 똑같이 할 수 있는 자신이 있으니까. 저는 그런 거는 그냥 미신처럼 부적처럼. 특히나 통후추는 나중에 걸러내기만 짜증나지 통후추를 왜? 이제 물 넣어주겠습니다. 2컵, 4컵, 6컵, 8컵, 10컵, 12컵, 14컵의 물을 넣고, 그럼 즉 3.5리터. 저는 여기서 1.5cm 여기까지 물을 채웠습니다. 요걸 기억하셔야 돼요. 왜? 나중에 여기까지 물에 다시 보충을 할 거니까. 이거에 맞춰서 간을 할 거니까 3.5리터에 맞춰서 꼭 기억하시고, 여기다가 파는 이자가 어차피 탕파 넣을 때 쓸 거니까 집에 파가 있겠죠? 파 조금만, 이거 한 50g 되거든요. 이대로 불에 올려서 끓여줍니다. 끓일 건데 어떻게 끓일 거냐면은 물이 끓기 시작했다. 센 불로 빠글빠글 끓이되 한 가지 넘치면 안 돼. 넘치지 않을 정도로. 가끔가다 한 번씩 넘쳐서 이런 소리 나는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이게 계속 넘쳐. 이러면 안 되고, 넘치지 않을 정도의 빠글빠글로 물이 끓고 나서부터 2시간 뒤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거품은 건지셔도 되는데 안 건져도 어차피 사라져. 그리고 거품은 그렇게 여러분 생각처럼 지저분해지거나 몸에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한번 건져주세요. 처음에는. 왜? 이유는 딱 한 가지.
지금 이게 핏물이 빠지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핏물이 뺐어도 마찬가지로 안에 있는 남아있는 피랑 이런 것들이 까만색으로 거품으로 올라옵니다. 그것만 건지고 나머지는 계속 올라오는 그런 거품들은 건지실 필요 없어요. 그냥 이대로 2시간 딱 끓여줍니다. 2시간 뒤에 뵙겠습니다. 당연히 또 이것까지 얘기 안 해주면 또 안 돼. 물이 줄어들었어요. 막 이 정도까지 줄어드는 거야. 고기가 위에 면이 좀 보인다든가 무가 막 저기에, 그럼 당연히 물 더 넣어야지. 여기까지 다시 넣고 끓이세요. 계속 물 보충하면서 끓이세요. 솥이 작으면 작을수록 빨리 날아가면 계속 보충을 해줘야 돼. 솥이 크면 클수록 보충하는 게 좀 더 쉽다.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끓여갖고 방금 전에 물을 여기까지 보충을 했습니다. 저는 물을 보충한 게 대략 2.5리터? 되게 많이 보충했어요. 왜냐면은 이게 2시간 정도를 이 정도 냄비에서 이런 식으로 빠글빠글 끓이다 보면은 금방금방 사라지거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기름을 한번 건지는데, 기름 건질 때 물이 약하면은 이런 데 다 건져야 되는데 불이 좀 세면은 기름이 안쪽으로 모인다? 그러니까 안쪽 가운데 쪽에서만 이렇게 잘 건져도 기름을 웬만큼 다 건질 수 있습니다. 이 기름은 프라이팬에서 약불로 끓여가지고 수분을 다 날려가지고 준비를 해두세요. 여기서는 안 쓸 건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만약 이걸 하실 분들은 이 정도 하면은 분명히 제가 올리는 감자탕도 할 거거든요. 이게 신의 한 수. 기름을 건져 놓고, 기름은 좋으면은 뭐 다 건질 필요는 없어요. 전 기름 좋아하는데. 자, 이걸 그대로 간을 하겠습니다. 저는 심지어 이 건더기를 지금 안 건지고 간을 할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이랑 저랑 이 물량 3.5리터를 똑같이 맞춰서 계량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아주 특별하게 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색깔 보시면 알겠지만, 자, 이게 사온 거예요. 지금 이렇게 떠서 색깔을 보면은 고기 넣고 한번 끓여가지고 이런 색깔이 되는데, 이런 색깔. 지금 저희 그냥 한 거 있잖아요. 요거 보시면은 뭐 특별히 넣은 것도 없는데 뿌옇죠? 이런 느낌으로 하기 때문에 뭐 대단하게 뭐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간을 하겠습니다. 저는 나름대로의 그냥 확신이 있으니까. 자, 마법의 은맥가루 다시다입니다. 소고기 다시다. 그런 거 2테이블스푼. 국간장입니다. 하나, 둘. 간을 좀 연하게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간이 지금 저걸 먹어보니까 안 세.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지금 아직 뜨거운 상태라서 국물이 더 날아갈 거예요. 그럼 간이 너무 세게 해버리면은 다시 뚝배기에 넣고 끓일 거거든요. 그래서 간이 좀 세질 수 있다. 이거 마법의 백색가루 리원 2분의 1 테이블스푼 요거 넣으시고, 그 다음에 모자른 간은 소금으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간 한번 보고, 전 제가 다 먹을 거니까 그냥 간 봅니다. 아, 이거를 여러분들 많이 신청하셨잖아요. 신청하셨으니까 꼭 따라하세요. 그대로 똑같이. 그리고 나서 뭐가 틀리면 틀리다 얘기를 해주세요. 자, 소금 2분의 1 테이블스푼 소금 넣어줍니다. 더 이상 간 볼 필요 없고요. 지금 이제 건더기를 건질 겁니다. 무는 이 정도 익으니까 이렇게 잘 익었어요. 그리고 팥대기, 걸리적거리는 팥대기 한쪽에다 넣고, 고기. 여기서 궁금하신 게 있을 텐데, 이거 차가운 물에 넣고 식히나요? 이런 거 궁금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그것까지 다 개선된 거고, 2시간 끓인 다음에 제가 저의 큰 그림 중에 하나가 또 이 갈비거든요. 여기서는 갈비탕이랑 내장탕, 갈비탕, 그리고 그 소국밥을 파는 건데, 소국밥의 베이스, 저는 이거는 무조건 갈비랑 양지랑 같이 삶았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당연히 아들이 아니라서 모르지만, 왜 추측을 하냐면은 따로 삶을 이유가 없고 한 번에 일도 쉽게 하고 그거를 좀 진하게 해서 거기다 물을 보충해서 쓰는 그 시스템이 맞지, 갈비탕 따로 소국밥 따로 그거는 말도 안 돼요. 일도 안 되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의미는 없다. 그리고 제가 이 아미로 이거 하잖아요. 요거는 마늘 같은 거 한번 건져내느라고, 이 마늘을 이렇게 하고 한번 건져내면은 깔끔하죠. 통마늘로 하면 더 쉽잖아 임마, 그럴 수 있는데 그거는 맛이 달라요. 자, 육수 완성이 됐고요. 요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집에서 해 먹을 건데 그냥 무를 그냥 잘라서 넣으면 안 되나요? 됩니다. 근데 무가 이 정도 끓이면은 당연히 지금 요 집 사이즈는 되게 백지장처럼 얇게 썰거든요. 그러면은 무가 좀 죽이 되죠. 무가 풀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저는 이제 탕에서는 무조건 탕파가 얇아야 된다. 그게 제 소신이자 원칙인데 여긴 좀 두껍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얇게 쓰겠습니다. 그리고 무를 4등분까지 할 필요 없고, 한번 가운데 갈랐으면 이제 그냥 얇게 썰으세요. 이렇게 하고 뚝배기에 담게요.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저 국물 있잖아요. 그렇게 오랫동안 끓여냈고 이거를 이렇게 했는데 저 국물을 그냥 먹냐, 저걸 퍼서 고기랑 해서 내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하고 저 국물을 이 건더기를 여기다 넣고 고기를 넣고 다시 끓여주냐, 이거 아예 다른 음식이에요. 아예 다른 음식입니다. 진짜 잘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저희 이렇게 삶아놓은 이 갈비 있잖아요. 요거 그냥 맹물에다가 다시 넣고 비율대로 넣고 끓여가지고 하셔도 갈비탕만 나와요. 그만큼 얘가 아직 다 안 빠지는 애들이. 이렇게 삶았는데도 다 빠졌지 않냐? 아니, 맛이 또 난단 말이지. 그래서 여기다 넣었을 때 더 깊어집니다. 그건 확실해요. 아까 전에 야채는 120g 정도 되더라고요. 파까지. 파를 한 10g 잡고 얘를 110g 정도 넣고, 건더기가 많더라고. 두 번째는 양지는 이거 알아서 늘 쭉쭉 찢으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지금 오리지널 사온 거 있잖아요. 여기서 제가 아까 여기서 고기 말씀드리는데 고기가 2종류인가 했는데, 요거 뭉쳐있는 거 요거는 양지 같은 거 뜯다 보면은 양지를 이 사람들은 판으로 받을 거 아니에요. 저처럼 이렇게 부위로 안 가고 중간에 젤라틴, 근막 뭐 이런 느낌의
안에 그게 있거든요. 거기 이게 뜯다 보면 거기에서 뭉쳐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돼. 그거 안 뜯고 저기 덩어리로 간 거예요. 그리고 그걸 그냥 준 거예요. 종류가 두 가지는 아닌 것 같아. 그게 양진지 뭔지는 이게 지금 양진지 뭐 홍두깨를 쓰는지 뭐 다리를 쓰는지 모르지만 양지의 가능성이 가장 크고 여기다 저는 갈비 같은 경우는 겉에 있는 거 띄워도 되고 안 띄워도 되고 상관없는데 저는 안 띄워요 잘. 이거는 제가 사리사욕으로 그래서 갈비는 넣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갈비로 하시는 게 솔직히 더 맛있으니까 갈비 1kg를 가지고 그냥 하세요. 자, 양지 이게 90g이야 1인분에. 지금 손으로 잡아도 이만큼이에요. 해자는 진짜 해자네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요거를 요거 2컵 넣었고 이렇게 해서 맛이 어떤지 끓여가지고 말씀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맛이 어떤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은 고기 양은 숟가락으로 대충 이렇게 들어도 이렇게 나와요. 많아, 진짜 많아요. 자, 일단 맛 보고 제가 생각하는 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할 건데 다대기 해야 되겠죠? 다대기 딱 5초 만에 끝내드릴게요. 자, 일단 한 입 먹고 이쪽으로 떨어지네. 저는 이런 묵국, 고깃국, 이밥 이런 걸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거 매일 먹어도 괜찮아요. 정말 맛있거든요. 간은 딱 맞아요. 완벽하게 맞으니까 요대로 하시고 이게 짤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한테도 짤 수는 없어요. 이거는 소금이나 맛소금 이런 걸로 간 하셔도 되고 더 모자르면. 근데 안 모자라. 난 이거 먹고 자 제가 끓인 거 먹었고 이거 먹었고 난 내게 더 맛있다 솔직히. 그 전에 요거 하나는 말씀드려야겠다. 저 이 양지는요 저는 극혐하거든요. 생각보다 괜찮네? 양지에 대한 그 선입견이 있어갖고 아예 다 건져내고 먹거든. 아니면 양지가 들어간 거를 잘 안 먹고 다른 메뉴를 먹든가. 저는 100% 여기는 또갈 방문할 의사가 당연히 있습니다. 이런 가격에 8,500원이라는 가격에 이 정도 어마무시한 국밥을 주는 집은 대한민국에는 저는 거의 없다라고 보일 거거든요. 일단 제 경험상은 이렇게 주는 집은 없어요. 여기가 제일 많아요. 뭐 맛도 당연히 기본적으로 맛있고. 맛집 갈 때 너무 기대는 하고 하지 마세요. 그냥 소고기 묵국이에요. 그냥 갈비탕 같은 거라고. 그걸 말씀드리면서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앞으로도 제가 이런 건 계속 할 거거든요. 재밌어. 나도 재밌거든요. 새로운 것도 해보고 따라해보기도 하고. 근데 이거는 뭐 K-팝 스타처럼 내가 여기서 우승을 해가지고 인생 역전을 하고 가수로 뭐 이런 게 아니고 이건 전국 노래자랑 같은 거야. 거기서 컴피티션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냥 먹고 마시고 즐겨라. 재밌게 마시고 즐기면 됐지. 이러니 저러니 할 이유가 없다. 근데 인터넷이라는 문화가 나 같은 놈들이 이걸 다 배려놓은 것 같아.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뭔데 대신 사과를 해. 근데 그래도 이 음식 그 찾아다니면서 줄 서는 문화가 저는 그냥 웃겨. 그냥 웃기라고. 저희는 여기다가 뭐 넣고 먹죠 보통? 자, 후추. 대한민국 90%의 이 양념장 다대기 만드는 집에 비밀을 지금 폭로하겠습니다. 딱 5초 만에. 고춧가루 1티스푼, 물 1테이블스푼. 물량은 중요하지 않아요. 물이 좀 많다. 그래서 고춧가루 1티스푼 추가. 거의 1대1은 아니에요. 물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는데 왜냐면 고춧가루가 불어가지고 안 그러면 나중에 너무 뻑뻑해지거든요. 고춧가루 불어서. 됐습니다. 요거 풀어서 드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다대기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환상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그런 거 없어요. 제가 수많은 국밥집 사장님들도 알고 뭐 여러분들이 아는 맛집에 대한 그 사장님들도 많이 알지만 그냥 고춧가루에다 물 푸는 거야. 원래 그런 거예요. 그거 뭐 없어. 거기다 뭘 해. 그냥 매운맛, 매콤한 거 찾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답니다. 태평소국밥 정말로 가성비 완벽하고 너무너무 맛있고 좋은 집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기대는 하지 마. 뭐 딴 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집 옆에 있는 갈비탕집이랑 다를 거 별로 없어.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요리가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갑니다. 자, 영상 끝나고 올라가는 광고니까 좀 예쁘게 좀 봐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 광고니까 더 잘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거 핫짬뽕, 목천의 해물핫짬뽕 제가 목숨 걸고 하는 거고 소자본 청업은 안 되지만 100% 성공을 확실히 제가 보장하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저도 당연히 하고요. 본점은 이미 항상 웨이팅이고요. 굉장히 좋아요. 한번 드셔보시면은 아 이거 진짜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중식이 아니고 요리 초짜들도 다 할 수 있어요. 이 짬뽕집. 왜냐면은 자동화 시켜놨고 공장에서 다 뽑아놨어. 그냥 그대로 넣고 끓이시기만 하면 돼요. 웍은 자동으로 돌리고 중학생, 고등학생, 알바도 할 수 있게끔 세팅해놨습니다. 두 번째, 모두갈비. 여러분들이 돈을 얼마를 갖고 계시든 간에 배달, 샵인샵까지 매장 다 제가 웬만하면 맞춰드릴게요. 그만큼 되게 세팅을 잘 해놨어요. 되게 소자본으로도 할 수 있고 고자본으로도 할 수 있는데 아이템이 좋아서 확실하다. 그리고 일할 게 없다. 인건비랑 나갈 게 없습니다. 여기는. 그 일은 제가 다 했고 그 맛도 제가 다 내놨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팔아서 버시면 돼요. 제가 많이 남기지도 않습니다. 크게만 만들어 보자고. 세 번째는 제가 예전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그 소자본 창업입니다. 소자본 창업 이거는 배달 전문 브랜드인데 홀 하셔도 되고요. 샵인샵은 안 돼요. 창업 비용은 2,000에서 3,000 들어가요. 근데 돈까스가 굉장히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래갖고 웬만큼 다들 잘 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저 통해서 가맹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매장에 직접 가보기도 합니다. 그런 소자본 창업도 저한테 말씀해 주십니다. 얘는 당연히 소자본부터 되는 거고 그런 아이템도 있습니다. 이미 많이 잘 나가고 있는 거고요. 마지막은 동네 맛집이나 뭐 이런 거 해서 컨설팅 받으실 분들도 연락 많이 주시는데 컨설팅 비용은 비쌉니다. 무조건 비용 비싸요. 상황에 따라 좀 달라요. 그렇지만
문의는 주시면 됩니다. 이쪽으로. 근데 컨설팅 받으신 분들 꽤 많아요. 그리고 괜찮게 잘 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뭐 해드리냐면은 메뉴 구성부터 시작해가지고 코스트 원가도 잡아드리고 전체적인 인테리어 이런 것들도 원하시면은 다 같이 맞춰드리고 인력 세팅 그리고 잘 돼서 뭐 예를 들어 하나 더 내고 싶다 이렇게 되면은 프랜차이즈화 할 수 있게 소스 같은 거 공장화 다 해드릴 거고요. 나는 나 하나만으로 해도 공장화 해줘. 당연히 해드립니다. 그리고 제 영상에서 광고도 한 번씩 나오고요. 그렇게까지 해드리는 거예요.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전화는 당연히 제가 안 받고 저희 팀장이 받습니다. 이렇게 핫짬뽕, 우두갈비, 돈까츠, 컨설팅 뭘 하시든 제가 목숨 걸고 만들어 놓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랑 같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진짜로 제가 그렇게 할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창업이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갑니다. 안녕히 계세요.